근육 빠지고 무릎 망가지는 운동. 50세가 넘어서도 20대나 30대 때와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면 심각한 부상을 자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인기 있는 헬스장 운동 중 일부는 관절 손상을 가속화하고 근육 손실을 유발하며 심지어 심혈관계에 위험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50세 이상에게 가장 위험한 운동 7가지를 공개하고 왜 그렇게 해로운지 정확히 설명하며 나이가 들면서 근력을 키우고 관절을 보호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안전한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 운동에 숨겨진 위험. 대부분의 사람들이 50세 이후 운동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39세 무렵부터 매년 약 1%의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1%의 근육 손실은 4에서 6%의 근력 손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50대부터 몸이 약하고 허약하다고 느낀다면 힘없는 인생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50세 이상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는 근골격계 문제입니다. 목 통증, 어깨 통증,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지긋지긋한 오십견이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허리 통증이 급격히 흔해지며 마모로 인한 무릎 통증과 몸 전체의 관절 뻣뻣함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주로 근육 손실과 그로 인한 관절 불안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심혈관계 또한 상당히 변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분당 60회에 가까워야 하는 안정시 심박수가 50세 이상에서는 종종 분당 75회, 80회, 심지어 90회까지 올라갑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는데 이는 단순히 심혈관 부담 때문만이 아니라 근육이 약해서 떨리기 때문입니다. 근력 감소, 심혈관 능력 저하, 유연성 상실을 모두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체성분도 극적으로 변합니다. 지방 비율은 증가하고 근육량은 감소하여 대사 문제에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이것이 50세 이후에 운동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강하게 하는 것보다 현명하고 꾸준해야 합니다. 50세 이후 가장 위험한 운동 7가지. 50세 이상에게 가장 많은 부상을 유발하는 7가지 운동을 최악의 것부터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운동. 첫 번째, 중량을 이용한 고중량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저는 30대에 이 운동들을 중단했으며 50세 이후에 이 운동들을 시도하다가 심각하게 다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깨에 중량을 얹거나 중량이 실린 바벨을 들고 허리를 굽히는 모든 운동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중량을 얹고 스쿼트 자세로 들어가면 척추를 엄청나게 압박하게 됩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고 허리를 굽히는 데드리프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50세 이후에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며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과도 같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앉은 자세로 척추를 압박하며 보낸 다음 중량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에 압박을 더하면 디스크 파열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척추 디스크는 이미 앉아 있는 것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으며 그 위에 고중량 저항 운동을 더하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길입니다. 좋은 소식은 맨몸 스쿼트가 50세 이상에게 환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맨몸 스쿼트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 복부에 군살이 많을 경우 마모되기 쉬운 고관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뱃살이 많을수록 고관절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져 마모가 가속화됩니다. 중량 없는 스쿼트는 고관절을 열어주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드리프트 동작을 하고 싶다면 아주 가벼운 중량으로 하거나 척추 압박 없이 훌륭한 햄스트링 운동이 되는 한발 데드리프트를 시도해 보십시오. 핵심은 척추를 압박하거나 어깨에 직접적으로 중량을 싣는 모든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운동. 두 번째, 백 익스텐션. 백 익스텐션은 허리 아래쪽을 목표로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 이 운동을 끔찍한 자세로 수행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움직여 척추 주위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통제되지 않은 동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근육들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를 뻐근하게 만드는 등 아래쪽에 뻣뻣한 근육들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백 익스텐션을 수행하면 척추가 과도하게 펴지면서 허리 아래쪽에 압박을 만듭니다. 50세 이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등 위로 뻗어 있는 척추, 주위 근육이 매우 뻣뻣하므로 이 부위에 통제되지 않은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백 익스텐션을 하려면 팔과 다리를 교차하여 통제된 움직임으로 만드세요.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교차 패턴으로 들어 올리세요. 이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뇌에도 작용하여 뇌와 근육의 협응을 자극함으로써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훨씬 좋습니다.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이는 유익한 신경학적 자극을 만듭니다. 또 다른 안전한 대안은 코브라 스트레칭으로 고관절 굴곡근과 허리 아래쪽 근육의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양팔과 양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는 통제되지 않는 백 익스텐션은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험한 운동 세 번째, 통제되지 않는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는 본질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50세 이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척추를 과도하게 굽히고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몸을 말아내리면서 척추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척추를 마는 대신 복근을 수축하고 머리를 천장 쪽으로 똑바로 들어 올리는 데 집중하세요. 움직이는 내내 코어를 단단히 유지하세요. 목표는 척추를 공처럼 마는 것이 아니라 코를 천장으로 가져가려는 것처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더 나은 대안은 뒤집어서 플랭크를 하는 것입니다. 플랭크는 과도한 굽힘으로 인한 척추 압박을 피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윗몸 일으키기보다 코어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험한 운동 네 번째, 업라이트 로우. 저는 이 운동이 어깨에 끔찍하기 때문에 30대 후반에 제외했습니다. 업라이트 로우는 덤벨이나 바벨을 잡고 턱까지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중량을 턱 높이까지 들어 올릴 때 어깨가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 보세요. 어깨를 극단적인 내회전 상태로 만들면서 회전근개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 운동은 실제로 우리가 회전근개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상 테스트를 모방합니다. 우리는 환자에게 팔을 이 정확한 위치로 들어 올리게 한 다음 아래로 눌러 회전근개에 부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라이트 로우가 중량을 더하면서 이처럼 위험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는 사실은 어깨 문제가 있는 누구에게나 극도로 위험하게 만듭니다. 업라이트 로우 대신 숄더 슈러그를 시도해보세요. 양옆으로 중량을 들고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전근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업라이트 로우로 목표로 하는 삼각근과 목 근육을 여전히 단련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운동 다섯 번째, 목 뒤로 하는 운동. 목 뒤로 중량을 누르거나 목 뒤로 중량을 당기는 모든 운동은 루틴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비하인드 넥 숄더 프레스든 목 뒤로 하는 렛 풀다운이든 이러한 움직임은 끔찍한 자세를 강요합니다. 볼링공 비율을 생각해 보세요. 볼링공의 무게는 약 3, 6에서 4, 5kg으로 머리 무게와 거의 같습니다. 볼링공을 몸 앞에 들고 있어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극도로 어렵고 목과 등 위쪽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목 뒤로 하는 운동을 할 때 당신은 머리를 앞으로 내민 자세로 강요하게 됩니다. 머리가 앞으로 약 5cm 나아갈 때마다 척추에 약 1, 8kg의 압력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머리가 단 5cm만 앞으로 나와도 목과 등 위쪽에 3, 6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목 뒤로 하는 운동은
중량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팔을 완전한 외회전 상태로 만들어 어깨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모든 누르고 당기는 동작은 몸 앞에서 하세요. 숄더 프레스를 하려면 앞에서 하되 머리 위로 누르는 동작이 만드는 압박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한 운동 6번째, 목 돌리기. 이것은 무해한 준비 운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목 돌리기는 실제로 50세 이상에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목을 원을 그리며 돌릴 때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에서 갈리는 소리, 딸깍하는 소리 또는 자갈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갈리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목을 동시에 3가지 다른 가동 범위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목은 굽힘과 펴, 좌우로의 측면 굽힘, 좌우로의 회전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목 돌리기를 할 때 이 3가지 움직임 패턴을 동시에 강요하게 되어 경추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목 돌리기 대신 한 번에 하나의 운동 평면으로 목을 움직이세요. 목이 뻣뻣하다면 그 평면에서만 완전한 가동 범위로 좌우로 움직이세요. 그런 다음 그 평면에서만 굽힘과 펴 동작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좌우로 회전 동작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원을 그리며 목을 돌릴 때 발생하는 갈리는 소리와 과도한 관절, 압력 없이 안전하게 목 뻣뻣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운동 7번째, 나쁜 자세로 달리기. 저는 달리기와 걷기를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달릴 때 취하는 자세는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목 근육이 눈에 띄게 긴장된 채로 구부정하게 달리거나 머리를 앞으로 내민 끔찍한 자세로 달리는 주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걷거나 달리려면 자세에 대해 극도로 인식해야 합니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움직이기 위해 몸을 구부려야 한다면 다른 형태의 운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영이나 사이클링이 올바른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쁜 자세로 하는 모든 유산소 운동은 비생산적입니다.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며 마치 볼링공을 몸 앞에 들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앞으로 내민 자세로 운동한다면 나쁜 자세 패턴을 강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가벼운 무게로 더 많은 반복 횟수를, 더 좋은 자세로 더 짧은 거리를, 그리고 올바른 정렬로 더 느린 속도로 운동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척추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척추를 위한 틀니는 없습니다. 관절이 다르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50세 이후 올바른 자세의 결정적 중요성. 이 운동들이 50세 이후에 그토록 위험해지는 이유는 나쁜 움직임 패턴으로부터 회복하는 신체의 능력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대와 30대에는 조직이 더 탄력 있고 회복이 빨랐기 때문에 엉성한 자세로도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나쁜 자세가 발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신체를 적극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관절에는 활액이 더 적고 연골은 탄력성이 떨어지며 근육은 움직이는 동안 관절을 안정시키고 보호할 힘이 부족합니다. 이는 젊었을 때는 단지 비효율적이었을 수 있는 운동이 이제는 지속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50세 이후의 근력 운동이 얼마나 강한지 또는 얼마나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독립적이고 통증 없이 살기 위해 필요한 기능적 근력을 유지하고 키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절 건강, 올바른 움직임, 패턴, 그리고 안전한 가동 범위 내에서의 점진적 과부하를 우선시하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안전한 대안들, 이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실제로 근력을 키우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안전한 대안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체의 근력을 위해서는 완벽한 자세로 수행하는 맨몸 스쿼트에 집중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20회 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음 근력이 향상됨에 따라 더 깊은 스쿼트로 진행하세요. 목표는 하루에 20회씩 세트로 나누어 맨몸 스쿼트 100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량 스쿼트에 척추 압박 없이
다리의 실제적인 기능적 근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상체 근력을 위해서는 몸 앞에서 수행하는 밀고 당기는 동작에 집중하세요. 벽 푸시업은 일반 푸시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훌륭하며 벽에서 발을 더 멀리 이동시켜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당기는 동작의 경우 저항 밴드는 무거운 중량보다 훨씬 안전하며 관절 스트레스 없이 전체 가동 범위를 통해 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어 근력을 위해서는 플랭크와 변형 플랭크가 윗몸 일으키기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이들은 디스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척추 굽힘 없이 실제적인 기능적 코어 근력을 키워줍니다. 30초 유지로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더 긴 걸음으로 걷고 팔을 적극적으로 흔들며 걷는 내내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속도로 걸을 수 있다면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심혈관을 개선하기에 완벽한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50세 이후 현명한 운동의 대사적 이점. 50세 이후에 현명하게 운동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대사 건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육 조직은 대사적으로 활발하여 쉬고 있을 때도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지방을 얻기 쉬워지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근육 조직은 50세 이후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포도당 처리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근육이 그 포도당을 흡수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포도당이 혈류에 더 오래 머물러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50세 이후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근육 손실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좋아 보이거나 식료품을 들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대사기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추천한 운동들은 이 중요한 근육량을 안전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부상으로 운동을 중단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운동을 피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대사적 이점을 제공하는 꾸준한 운동 루틴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50세 이후의 회복과 적응 이해하기. 50세 이후에 운동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회복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0대와 30대에는 매일 강도 높게 운동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50세 이후에는 회복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강도 높은 세션 사이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과사용 부상에 대해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운동을 덜 자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매일 어떤 형태로든 움직이는 것이 50세 이상에게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운동의 강도와 종류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주일에 2세 3회 근력 운동을 하고 다른 날에는 걷기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근육에 도전하는 정상적인 불편함과 잠재적 부상의 경고 신호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근육 피로와 가벼운 통증은 예상되고 건강한 것입니다.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는 날카로운 통증, 관절 통증 또는 지속적인 통증은 운동을 줄이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유연성과 가동성의 역할. 나이가 들면서 결합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관절이 더 뻣뻣해집니다. 이것이 50세 이후에 유연성과 가동성 운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칭에 대한 접근 방식도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야 합니다. 관절을 극단적인 가동 범위로 강제로 밀어넣는 공격적인 스트레칭은 실제로 비생산적이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가동 범위를 개선하는 부드럽고 지속적인 스트레칭에 집중하세요. 운동 전 동적 워밍업과 운동 후 부드러운 정적 스트레칭이 몸이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목표는 20대 때처럼 유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일상 활동을 편안하게 수행하고 운동 중 올바른 자세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가동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운동하면서 일부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특히 심혈관계가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운동에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심장과 혈관은 노화되어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전으로 더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단계 없이 고강도 운동에 뛰어드는 것은 혈압의 위험한 급상승과 심장질환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산소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박수를 압도하지 않으면서 올리는 중간 강도의 꾸준한 움직임이 이상적입니다. 약간 숨이 차더라도 운동 중에 여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호르몬 환경도 변했습니다. 폐경 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는 뼈와 근육 손실의 위험을 증가시켜 고강도 훈련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져 강도 높은 세션에서 회복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일관성, 통제된 움직임, 그리고 충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은 탈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 반응과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탈수는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관절 윤활을 감소시키고 인지 명확성을 손상시켜 운동 중 부상 위험을 모두 증가시킵니다. 수분 섭취는 반응적이 아니라 선제적이어야 합니다. 운동 전, 중, 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마음가짐과 환경도 중요합니다. 20대의 운동 루틴을 따라 하려는 것은 의욕을 꺾거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목표를 나이에 맞게 조정하세요. 과거의 자신이 아닌 지금 가장 건강한 자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동년배와 함께 운동하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고 기대를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그룹 피트니스 수업이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운동 친구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의 부상은 심각한 재정적, 생활 방식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안전하고 나이에 맞는 장비나 지도에 투자하는 것이 부상에서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저항밴드나 가벼운 중량을 갖춘 가정용 운동 환경이 공격적인 헬스장 루틴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운동 환경도 안전해야 합니다. 좋은 조명, 미끄럼 방지 표면, 온도 조절, 그리고 깨끗한 운동 공간을 확보하세요. 예전에는 사소한 불편함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균형, 시력, 그리고 협응력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 모니터나 노인을 위해 설계된 피트니스 앱과 같은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치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몸의 신호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기술을 보조 도구로 사용하되 의지하지는 마세요. 영양과 수분 섭취는 운동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근육을 보존하기 위해 단백질 필요량이 증가하고 운동 전후의 식사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혈당 관리와 전해질 균형 또한 중요해집니다. 균형 잡히고 사려 깊은 식단은 운동 효과를 높이고 에너지 저하와 부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지원 네트워크는 또 다른 초석입니다. 의료 전문가, 노인 운동 경험이 있는 트레이너, 그리고 예방적 지도를 위한 물리치료사를 참여시키세요. 동료의 격려, 또한 정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을 채택하세요. 목표는 일시적인 이득이 아니라 평생의 기능성입니다. 너무 빨리 너무 세게 미는 함정을 피하세요.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노력이 노년기까지의 근력, 가동성, 그리고 독립성으로 이어집니다. 몇 주가 아닌 수십 년 단위로 생각하고 안전, 일관성, 그리고 즐거움을 우선시하세요.